네, 산업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산업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이슈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네.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자, 이달 초에 테슬라의 가격이나 그다음에 또 두 달 만에 또 가격 조정. 포드나 중국 비아디도 가격을 인하. 이제 뭐 전기차 치킨 게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모델 S 가격을 이제 $5,000 인하를 했어요. 일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륜 구동 같은 경우 89,990. 이제 $9,990라는 것도 꼭 어디 홈쇼핑 가격처럼. 예. 그리고 이제 플레이드 같은 경우 109,990달러로 가격이 낮아졌고요. 모델 X는 10,000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할인율은 5에서 9% 수준인데 이 두 모델은 최고가 라인이고 생산량도 테슬라 전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격을 낮췄어도 실제 IRA의 $7,500 보조금은 못 받는 차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가격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좀 넓히고 판매량을 유지하겠다. 결국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겠다. 왜 그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차량 판매당의 영업이익률이 전 세계 전기차 중에 가장 높거든요. 네. 현대보다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총알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얘기는 미국 얘기인데 실제 올해 1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델 3하고 모델 Y 가격을 최대 20%까지 낮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고요. 뭐 고급 모델이 8,500만 원이 넘어갔던 게 다시 낮아졌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7,500의 세금 공제를 다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 머스탱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포드 머스탱도 할인을 하고 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도 비아디도 결국 가격 할인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 말로 폐지됐거든요. 근데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비아디가 할인을 통해 가지고 작년과 비슷한 가격대에 예.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쟁이 유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조금에 의존하던 그런 시장에서 좀 고가 차량에서 이제는 대중차 쪽으로 좀 지향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미국에서 아마 예측하건대 일반 내연기관, 트럭 등 총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에버리지 가격하고 실제 전기차 가격이 한 1,500, 1,300만 원 정도 비쌌거든요. 예. 올해 그게 역전되거나 동등하게 될 수 있는 해라 이렇게 미국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없이도 이제는 뭐 물량의 싸움, 대규모 경제 규모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과 동등해지는 시기가 올해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내일이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초안이 발표가 됩니다. 네. 미국 IRA처럼 유럽산 광물 비중이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네.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이 친환경차 수출 시장인 유럽에서 조금 고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CRMA가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원자재 유럽 내 공급망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총량, 네.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갖다 다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핵심 광물 이런 부분에서 유럽에서 최대한 10%의 원자재를 생산을 하고 전략 물자 수요의 최소 40% 이상을 자체 처리하겠다. 결국 친환경차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유럽 연합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겠다. 왜? 유럽 각국들이 그 원자재 광물 확보를 위해서 각계 전투를 벌이면서 광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피해가 오는 부분을 좀 막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유럽에서 정말 전기차를 잘 팔고 있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그 글로벌 통상 현황에 능통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많이 사회에서로 영입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CRMA가 보니까 뭐 미국 IRA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공장 유치하려고 각종 보조금 뭐 이런 주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이거 보조금 전쟁도 공장 보조금 전쟁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IRA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60조가 투입됐거든요. 560조가 투입되면서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공정 경쟁을 좀 막고 유럽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대거 흡수되는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결국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생산하면 각종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다 끌어들이죠. 결국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독일에 있는 기업 중에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치 39%로
유럽에다가 공장 설비를 늘리겠다는 32%보다 넘어섰다는 더 얘기죠.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EU 차원에서는 녹색 에너지 기술, 친환경 기술,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이나 탄소 가격이 유럽이 제일 높거든요. 늘 녹색 기술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고 왔는데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녹색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녹색 산업 국가 보조금 지급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럽 내로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IRA에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플리즈 인 마이 야드.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이런 정책인데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린다 그럴까요? 네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수혜를 누릴 것 같지만은 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유럽 내 공장이 없으면은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요? 네, 이대로 시행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보조금 차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당장은 이제 문제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후를 본다면 제가 볼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3의 수혜도 이제 지속적으로 영속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IRA가 이제 발효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발효돼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는 좀 어렵겠다. 그런데 배터리 3사는 이미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고 공장을 설립했으니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견제의 어떤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게 포드가 CATL하고 합자사를 만들어서 네. 본인 자금 100%로 LFD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 아까 머스탱에다가 실리면서 저가형 차를 생산하기로 결국 피해가는 길을 갖다 다 찾거든요. 예. 결론은 말씀드리면 미국에 진출한 이제 배터리 회사처럼 중국도 유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공장이나 설립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결국 이게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유럽의 지금 이런 어떤 녹색 산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유럽 회원국가도 경제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럼 독일에서 쏟아 부으면 그게 또 특정 국가에 편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또 유럽에서 꺼낸 어떤 녹색 기술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 이런 정책 때문에 미국의 IRA도 다소 좀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요즘 뭐 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LFT 지금 조금 전에 LFP 네. 배터리가 대세로 뛰어올랐는데 이게 네. 중국 업체들이 이 저가 배터리는 아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산 이 LFP 배터리 아주 좀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섰는데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실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안정성이 좀 높고 온도, 발열이 적다. 결국은 화재 위험성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가격이나 원소재 면에서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좀 무겁다는 얘기겠죠. 좀 무겁다는 얘기니까 동일 거리를 자동차에 적용했을 때 주행한다고 했을 때 무겁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 EV, 전기차에 적용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배터리의 활용도를 보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전기가 남을 때 좀 저장을 했다가 예. 전기가 부족할 때 꺼내 쓰는 이런 어떤 전기를 보관하고 저장 장치로 쓰기에는 고정용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네. 거죠. 발열이 적고 무거워도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해서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면서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자 이렇게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빅3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군요. 네네. 자, 그다음에 CRMA 여기 법안에 보면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받는데 이 폐배터리가 원래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나눠지는 게 네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사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의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뭐 한 50%까지는 문제 없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70에서 80% 정도까지만 성능이 떨어져도 실제 자동차에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하지만 성능은 아직 남아 있죠. 이런 폐 배터리를 모아다가 여러 개를 스탁해서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ESS 시스템에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게 재사용입니다. 재사용. 예. 그리고 재활용은
워낙 리튬이나 각종 원자재 값이 비싸잖아요.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만에 8배까지 올랐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를 갖다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부셔서 그중에 핵심 소재 원료 성분을 뽑아가지고 다시 양극재 재료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게 재활용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렇게 네네.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상반기 전기차나 배터리 업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상반기 일단은 미국의 IRA, 유럽의 뭐 CRM이 아주 암초가 많죠. 더욱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격 할인이 들어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00불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실제 차 전기차 한 대 팔아서 1,000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는 내연기관에 팔아서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할인을 공세를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전기차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받아내는 회사 입장에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인 전쟁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혈 경쟁에 현대기아가 어느 정도 버틸지는 실제 반도체 이슈를 통해서 발생한 아는 많은 수익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아무튼 올 상반기에도 전기차나 배터리 업계 엄청난 많은 뭐 풍랑이라고 그럴까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